공매도 금지가 뻘짓인 이후 2차 전지주가 처한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매도 금지 발표가 나고 6일에는 청산이 됐으나 파란선이 조금 상승을 했다는 건 공매도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기대 이하로 매우 작았고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공매도 세력이 청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두 번째, LP, 시장 조성자들이 계속 공매도를 때려서 공매도 청산이 거의 안 이루어졌다. 뭐가 됐든지 간에 공매도 세력이 항복을 했다면 여기 파란 선이 쭉 올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7일과 8일 연달아 하락해서 파란 선은 원위치로 복귀하고 말았죠. 외국인 수급이 감소하고 있는 걸 감안을 한다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공매도 청산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빨간 선이 앞으로 번뜩 올라가지 않는 한 에코프로 주가는 살아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이나 증권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분들의 바람대로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가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보자면 11월 이후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난 9월달 상황이 이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파란 선이 쭉 미끄러졌다는 건 공매도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주가는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싸졌다고 저가 매수한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공매도 세력들은 3월부터 5월까지 당한 패배를 꽤 쏠쏠하게 만회할 수가 있었죠. 자, 이 둘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크게 보자면 11월 이후에 개미들은 에코프로 주식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은 팔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와 똘똘 뭉친 개미들이 8월까지는 공매도 세력한테 이기지 않았느냐? 그때도 외국인들이 엄청난 공매도 폭탄을 던졌지만 개미들이 계속 사니까 끝에 가서는 숏 커버링으로 폭등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 있느냐?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말란 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든 시장 조성자든지 간에 매도 포지션을 완전히 걷어들이지 않는다면 남는 건 얘네 빨간선 개미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올해 봄과 여름 때처럼 뭉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8월달, 9월달 2차 전지 고점에 물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죠. 버티고 있거나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거나. 2달 넘게 이어진 하락세에 실탄도 거의 바닥이 났을 거고요. 실탄이 없으면 신규 매수자들이 유입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기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죠. 물가는 반대로 계속 치솟고 있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돈 자체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똘똘 뭉쳐도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갈까 말까인데 쪽수는 작아지지 실타는 점점 줄어들지 개미들이 이길 확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몇 번이고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줄줄이 해당 종목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아도 결론은 바뀌지가 않아요. 8월 이전과 같이 에코프로 주가가 급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더 높은 가격에 새로 사줄 만한 신규 매수자 아니면은 기존에 팔고 나갔던 매도자들이 달라붙어야 돼요.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들의 받쳐주는 매수세가 그만큼 약해졌으니까 큰 손들이 조금만 매도로 돌아서도 주가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다음은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 역시 외국인 수급 이퀄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에코프로보다는 그나마 나아요. 공매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그럭저럭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안심하긴 일러요. 큰손의 또 다른 축인 국내 기관이 11월 6일 이후에 매도하고 있거든요. 7일 이후에 주가 하락을 이끈 장본인이 바로 기관이었다는 얘기죠. 이를 감안하면 11월 6일 이후에 파란선이
더 올라가지 못했던 게 국내 기관, 즉 LP와 MM의 차입 공매도 때문이었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공매도 청산 효과가 분명히 있었지만 국내 기관의 어깃장으로 퇴색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내려간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크게 번뜩 올라가고 있지도 않아요. 청산할 게 요만큼이나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입니다. 11월 이후에 개인들은 큰손들이 던지는 물량을 사주고 있다는 건데 봄, 여름 때의 응집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라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얘네들은 차익 공매도를 계속 꾸준히 늘려갈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 주식을 사준다? 이럴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회복될지 말지의 중요한 키는 개미들이 쥐고 있고, 키를 쥔 개미들 내에서도 에코프로 주식이 갑자기 좋아 보이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든지 환호하는 신규 매수 세력이 등장을 해서 더 높은 가격에 사줘야지만 에코프로 BM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확률이 낮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좋게 봤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을 샀던 적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아 보여서 산 게 아니라 먼저 공매도를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산 거였잖아요. 유일한 희망은 기관인데 얘네들이 사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코스피나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한다고 치면요, 과연 그때의 주도 업종, 주도 종목이 2차전지가 될까요? 이쪽이 뭔가 주도 업종으로 떠오를 것이지 2차전지가 다시 뭔가 코스피 부흥을 이끈다? 이럴 확률은 저는 좀 낮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금양인데요. 이 종목은 과거 히스토리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공매도가 나왔지만 개인이 낙동강 전선 방어하듯이 매수로 밀어붙인 결과 이 금양 주가는 그다지 크게 하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가 6월 주가고요. 7월이 되자마자 공매도 숏스퀴즈가 무지막지하게 진행이 됩니다. 주가는 어떻게 되죠? 폭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8월을 기점으로 다시 공매도가 활개를 치기 시작을 했고요. 8월 10일까지는 개미들이 어느 정도 매수로 대응을 한 결과 주가 하락을 막아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선이 꾸준히 완만하게 하락을 했죠. 이거는 개미들의 매수 강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공매도한테 완벽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 11월 이후 부분만 보신다면 특이하게 빨간 선과 파란 선의 방향이 엇갈리고 있어요.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11월 이후에 나온 이 금양의 주가 반등을 활용해서 차익을 내고 이제 먹튀하려는 매도 물량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의 차익 물량을 개미들과 국내 기관, 연기금이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금양 주가는 공매도 청산과는 무관하게 쏟아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물량을 국내 연합군들이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국내 기관이 언제든 개미들을 등쳐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매도로 변심을 해서 연주색선이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개미들은 절대 버틸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외국인은 쳐다볼 것도 없어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먹튀한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미 혼자서 얼마나 이 금양주가를 지탱할 수 있겠냐는 거죠. 공매도 금지가 뻘짓이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11월 들어서 파란 선이 하락을 했죠. 이거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폭등한 6일에도 공매도가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 위치가 6인데 한눈에 봐도 올해 4월달 수준, 까마득히 멀리 있죠. 그리고 더 위였던 올해 7월과 8월 수준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게 있다. 꾸준한 주가 상승을 이끌 숏 커버는 나오기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개인들은 이미 11월 들어서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국내 기관은 끝내 초를 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으면서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7일부터 금방
빠지고 있는 상태죠. 자,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포스코 홀딩스랑 똑같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을 이끌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재미있는 건 공매도 금지 조치와는 무관하게 이미 8월부터 공매도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청산해 왔다는 것이에요. 8월을 기점으로 선의 궤적이 뚜렷이 나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언뜻 보면 매수세가 이어졌으니까 주가가 올라갔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어땠나요? 본격적인 헬 국면이 시작이 되고 말았죠. 왜냐면 신규로 매수했던 게 아니라 8월 이전에 공매도 쳤던 물량을 되갚는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순진한 개미들이 이 물량을 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국내 기관이 같이 받아주면 좋을 텐데 얘네들은 11월 6일 요때까지만 사주고 이후부터는 다시 내다 팔기 시작을 했어요. 공매도 금지 이슈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 정부 조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물량을 처분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 상관없이 꾸준히 이 종목을 팔아치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탕에는 기관들의 차입 매도 물량, 공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주 매도하라. 8월 2일날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제 채널 들어가셔서 8월 2일 영상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겉으로 지금 드러나는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원상복귀가 됐는데 뭐 원상복귀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주가를 근저에서 움직이는 수급입니다. 수급상 묘한 공통점이 발견이 돼요. 공매도는 거의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새로 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기관들 역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오로지 독박을 쓰고 있는 것은 순진한 개인들이죠. 맞짱을 뜨고 있는 건데 승자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울어진 승부의 추를 한 큐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냥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악재일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맞는데 그 단기가 1일 천하로 끝나버렸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왜 안 좋냐면은 외국인들이 신규로 사지 않을 뿐더러 기존에 담고 있는 주식을 내던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번 조치로 주식을 보유하실 거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주고 거기다 설상가상 빠져나간다면은 2차 전지주를 보유하고 있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건 아니면 코스닥 잡주를 보유하고 있건 이득이 줄어들고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누가 되죠? 국내 기관과 개인밖에 없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때 말씀드렸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개인들이 얼마나 이 매수세로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이 기간을 버텨낼 수 있냐는 거죠.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참 묘해요.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났죠. 공매도 때문이다. 공매도가 누르니까 우리나라가 박스권에 코스피가 갇혀있다. 처음에는 말을 안 듣다가 정치권이 총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공매도 금지를 때려버리네. 고작 이틀도 안 가서 외국인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네. 그리고 이 조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시 주가가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또 다시 원점이야. 이건 뭐 피타고라스가 아니죠. 그 메비우스에 띄죠.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도 주가가 내리네?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 이제 요청을 하겠죠. 개인들이 막 시위합니다. 시장 조성자들 차입 공매도 이걸 왜 놔두냐? 이거까지 얘네들까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표가 급하다면 또 몇 개월 지나서 정부가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외국인이 더 많이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주가는 떨어지게 될 거고요. 완전히 뺑이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총선 이후가 걱정이 돼요.
아니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틸려는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주가 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2차 전지주 물려 있어서 주가가 왜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의 논리도 철저히 맞아요.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차 전지주 일단 파세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최고 꼭지점이었어요. 8월과 9월 고점에서 2차 전지주를 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이 고점 부분에서 물린 거는 개미들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주가가 그 이후에 꾸준히 내려온 게 뒤늦게 승기를 잡은 외국인들, 기관들의 공매도였거든요. 공매도 철폐해달라고 엄청나게 지금 시위하고 있고 열받아 있는 게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LP와 MM, 공매도 금지, 선을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감행하지 못할 거예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